새어머니는 의붓딸을 굴욕을 주기 위해 거지와 약혼하도록 강요했지만 결혼식 날 그가 모두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밝혔습니다. 해는 김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양의 아름다움은 저택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5세의 아름답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지우 김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새어머니 미경박에게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미경씨,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지우는 절망의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쳤습니다. 45세의 우아하고 냉혈한 미경박은 의붓딸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철 같은 눈에는 동정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지우야, 그녀는 진짜 속내를 숨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세요. 이건 너를 위한 일이야. 예술가가 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꿈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둘 수는 없잖아. 너에게는 안정이 필요해. 그리고 이 결혼이 그걸 줄 거야. 지우는 일어나 분노와 불신이 섞인 눈빛으로 미경을 마주했습니다. 안정? 내가 집도 없는 낯선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안정이라고? 정신이 나갔어요? 미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돈도 사회적 지위도 없을지 몰라도 그게 바로 네가 필요한 거야. 완전히 너와 내게 의지할 사람. 통제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너는 순종적인 좋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아버지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우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미경의 미소는 더욱 커지며 거의 포악해졌습니다. 오 얘야, 네 아버지도 동의하셨어. 결국 이 해결책을 제안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아버지 승호이는 항상 그녀의 버팀목이자 보호자였다. 그가 이 터무니없는 계획에 동의할 리가 없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승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50세의 나이에 머리가 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우야, 내 딸아.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건 알지만 미경이 말이 맞아.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해. 이 청년 민준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알아? 시간이 지나면 네가 그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지.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게 계획도 있고 꿈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만 어리석은 소리 그만해. 미경이 말을 끊었다. 결혼식은 일주일 후야. 민준도 이미 받아들였어.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 그 말과 함께 미경은 방을 나갔고 승호는 딸에게 미안한 눈길을 던진 뒤 문을 닫았다. 지우는 침대에 몸을 던졌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그녀는 서울의 국립예술대학에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이룰 참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재현이 있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유망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미경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였고 항상 미소를 짓고 세심했다. 하지만 점차 지우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점점 더 멀어지고 미경박의 변덕에 더 쉽게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낯선 사람과의 강제 결혼이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동안 지우 김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강요하려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도시 반대편 노숙자 쉼터에서 민준초에는 다가올 결혼 소식을 복잡한 감정과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삶은 그를 힘겹게 내리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대기업에서 회계사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잘못된 선택과 불운한 상황들이 그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괜찮은 거야, 민준? 그를 도와주던 사회복지사 수진강이 물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결혼하는 건 최선의 해결책 같지 않아. 민준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깔끔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수진 씨? 이건 거리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어쩌면 제가 다시 일어서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거예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쩌고 궁합은? 민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지금 당장은 누릴 수 없는 사치예요. 누가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민준이 쉼터의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우 김은 누구일까? 이제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민준이 알지 못했던 것,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중매 결혼이 김 가문의 기반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의 밤이 깔리면서 두 영혼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탈출을 결심했다.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미경은 곧 풀리기 시작할 거짓의 그물을 엮고 있었다. 결혼식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사랑, 배신,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날들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지우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방의 거울 앞에서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슬픔과 체념이 담긴 눈빛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피하려 했던 이 결혼, 연인 재현과의 실패한 도피 시도까지 포함해 미경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좌절시켰다. 정말 아름답구나, 사랑스러운 딸아. 미경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야. 지우는 새어머니를 마주보며 몸을 돌렸고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를 결혼하게 만들 순 있어도 미경, 내 마음까지는 절대 통제할 수 없을 거야. 미경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오, 지우, 정말 순진하구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통제야. 그리고 너도 곧 그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한편 저택의 다른 편 방에서는 민준이 거울 앞에서 긴장한 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빌려 입은 약간 큰 신랑복을 입고 이렇게 불편한 적이 없었다. 준비됐나? 승호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지우의 아버지는 민준을 호기심과 약간의 죄책감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이 집은 그를 침입자처럼 느끼게 했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걸 알아. 승호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네가 내 딸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 그녀는 특별하단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미경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드레스는 신부를 가릴 듯한 화려함이었다. 시간이 됐어. 라고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모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의 말에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그를 규칙을 알지 못하는 게임의 한 조각처럼 느끼게 했다. 결혼식은 저택의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상류사회의 손님들은 이 갑작스럽고 특이한 결혼식에 대해 서로 속삭이며 호기심을 보였다. 지우는 기계적인 걸음으로 제단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얼굴은 내면의 혼란을 숨긴 무관심의 가면이었다. 마침내 민준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지우는 노숙자에게서 예상했던 거칠거나 절망적인 모습 대신 따뜻한 눈과 긴장된 미소를 발견하고 잠시 의구심이 들었다. 성직자가 결혼식을 시작하며 정원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늘 김지우와 초의 민준을 신성한 결혼으로 결합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재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미경이 보낸 깡패들로부터 도망치는 데 성공했을까? 그녀는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려왔다. 지우, 내 사랑, 난 네가 이렇게 하게 둘 수 없어. 재현은 절망에 찬 눈으로 말했다. 함께 도망가자. 여기서 멀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하지만 미경은 그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계산된 냉정함으로 재현의 예술적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위협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에 미치지 않았다. 재현은 어쩔 수 없이 사라져야 했고 지우는 상처받은 마음과 선택의 여지 없이 남겨졌다. 성직자가 계속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침묵하라. 긴장된 침묵이 청중을 덮쳤다. 지우는 숨을 죽였고 어쩌면 재현이 나타나 이 감형극을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잠깐만요. 민준최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며 자리에 있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우 김은 놀라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간신히 억눌린 놀람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미경박에게 시선을 멈췄다. 이 일이 계속되기 전에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 말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점점 더 힘을 얻었다. 나는 이 가면을 계속 쓸 수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미경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민준 여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 그녀를 끊었다. 죄송합니다, 김 부인.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우, 그는 신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너는 나와 너의 새엄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승호이가 다가오며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았고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그녀는 놀랐다. 지우, 나는 미경이 너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난 거리에서 살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야. 진실은 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미경이 앞으로 달려들며 그를 막으려 했다. 그만! 이 결혼식은 지금 당장 진행되거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은 청중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내 이름은 민준초에, 그리고 나는 미경 김의 첫 번째 남편의 개인 비서였소. 이 폭로 뒤에 이어진 집단적인 숨소리는 귀를 멍하게 할 정도였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고 이제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미경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우가 속삭이듯 물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새엄마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 과거는 조작, 속임수,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그리고 그녀가 당신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짓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원에는 혼란이 일었다. 손님들은 불안하게 수군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호이는 점점 커지는 불신과 공포가 섞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미경박은 침착함을 되찾으며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이 사람 분명히 정신이 나갔어. 경비원들 여기서 내보내.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기 전에 민준초에는 재킷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문서, 녹음, 미경박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줄 모든 것들이요. 지우 김은 주변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에 민준의 팔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왜? 이 모든 걸 알면서 왜 이 결혼에 동의한 거야?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결의와 후회가 섞인 눈빛을 보였다.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미안해, 지우. 너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손님들 사이에 소동이 퍼지고 미경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동안 지우는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단 몇 분 만에 그녀의 세계는 돌이킬 수없이 변해버렸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혼식은 이제 그녀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협적인 폭로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다. 원치 않는 낯선 사람에서 아마도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료가 되어버린 남자. 혼란스러운 정원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김 가족에게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이 없을 것이다. 민준의 폭로 이후의 혼란은 귀를 멍하게 할 정도였다. 손님들은 어안이 벙벙해 서로 속삭였고 미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승호이는 유령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미경.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경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썼다. 여보, 이건 분명히 오해야. 이 사람은 노숙자가 분명히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경비원들 부디 그를 재산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움직이기 전에 지우 김지우이 개입했다. 안 돼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며 소리쳤다. 민준 초의 최민준 씨가 할 말을 듣고 싶어요. 정원에는 묘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은 증거가 든 봉투를 여전히 들고 있는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미경 박미경 씨의 첫 번째 남편인 태훈 김태훈 씨의 개인 비서로 일했습니다. 민준은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미경 씨는 매력적이고 세심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승호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다. 계속하세요. 그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훈 씨는 점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사업에서 이상한 결정을 내렸죠. 당시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퇴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음흉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여기 태훈 씨가 서서히 독살당했다는 독성학적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물질을 소량씩 투여해 그가 무능력해 보이도록 만들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우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본능적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태훈 씨가 쇠약해지는 동안 민준이 계속했다. 미경 씨는 그의 재정과 기업에 점점 더 많은 통제권을 얻었어요. 결국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상속받았죠. 미경은 상황이 자신의 손을 벗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전략을 바꿨다. 눈물을 흘리며 승호를 향해 돌아섰다. 사랑해요.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순 없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승호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채 아내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딸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한 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그건 그녀 자신을 위한 거였어. 미경은 외쳤고 그녀의 가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예술가가 되겠다는 어리석은 꿈을 버려야 했어.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지우는 분노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나를 위한 최선, 아니면 너를 위한 최선. 난 항상 궁금했어. 왜 내가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 네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웠던 거야. 아버지를 통제하듯이. 미경은 궁지에 몰려 마침내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고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오, 지우, 너는 항상 순진하구나. 네 아버지가 나 없이 무언가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를 지금의 남자로 만든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였을 뿐이야. 승호는 상처받고 분노에 차서 미경을 마주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남자. 그게 나에 대한 내 생각이야. 우리가 함께한 삶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함께한 삶은 거짓이었어. 미경은 냉소를 흘렸다. 태훈과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어. 너희 같은 남자들은 약하고 조종하기 쉬워. 난 그저 내가 받을 만한 것을 취했을 뿐이야. 정원은 깜짝 놀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박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 순간 두 남자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김미경 양, 그중 한 명이 배지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돈국 형사입니다. 김태훈 씨 살해 및 이승호 씨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는 미경박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지우 김은 민준 최를 바라보며 눈에 의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왜 이제야 밝힌 거야? 민준 최는 한숨을 쉬며 오랜 세월의 비밀이 마침내 그의 어깨에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태훈 씨가 죽은 후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미경박은 너무 강력했어.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 나는 직장도 명예도 잃었어. 결국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그녀를 폭로할 방법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았어. 네가 나와 결혼하려는 그녀의 계획을 알았을 때 지우 김을 죄책감과 결단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기회를 봤어. 위험하고 과정에서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미안해. 하지만 그게 미경 박에게 다가가 그녀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지우 김은 감정에 압도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당하고 이 속임수 게임의 말로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준 민준 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승호는 의자에 쓰러져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 김은 그에게 다가가 꽉 안았습니다. 아빠의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승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폭풍 속의 구명줄처럼 딸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경찰이 미경 박을 데려가는 동안 민준 최는 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선생님, 김지우.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아. 만약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얼굴에 모순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결혼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결혼은 완료되지 않았어. 법적으로 우리는 결혼한 게 아니야. 넌 자유야, 지우. 내 꿈을 쫓을 자유. 항상 되고 싶었던 예술가가 될 자유야. 지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나 먼 것 같았던 그녀의 꿈이 이제 다시 손에 잡힐 듯했다. 하지만 그 희망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남자와의 예상치 못한 연결감이었다. 정원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을 붉은색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지우, 승호, 민주는 그곳에 서서 그날의 특별한 사건들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랜만에 함께라면 무엇이든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밝혀진 비밀들은 그들의 관계, 강인함,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었다. 구원과 행복으로 가는 길은 길고 험난할 것이지만 그 순간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는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결혼식이 무산되고 미경이 체포된 후의 날들은 김 가족에게 감정과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깨진 꿈과 쓰라린 진실의 무덤처럼 보였다. 지우는 여전히 구겨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집의 서재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 그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던 그곳을 향해 방의 고요함은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에 깨졌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승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아. 그는 목소리가 쉰 채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해. 지우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그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 눈치챘다. 그녀가 기억하던 강하고 확신에 찬 남자는 이제 허약하고 방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지내세요? 승호는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미치지 못했다. 좀 나았지. 그는 인정하며 근처 소파에 몸을 던졌다. 변호사들이 오늘 아침 내내 여기 있었어. 미경이. 그녀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승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다. 미경은 나에게 첫 번째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계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하기 시작했어. 우리 회사들은 파산 직전이야. 지우는 마치 배에 주먹을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자라고, 강하다고. 승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모든 것이 카드로 쌓은 성 같았던 것 같아, 지우야. 그리고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있어.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민준이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는 아버지와 딸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우 킴과 승호리는 민준 초이가 서류철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미큉 파크에 대해 모은 문서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훔쳐서 이체한 돈을 추적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빠르게 행동한다면 대부분의 자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승호리가 몸을 일으키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비쳤다. 정말이에요. 민준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국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우 킴은 민준 초이를 감사함과 혼란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그냥 이 일에서 떠나도 아무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텐데. 민준 초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중요하니까요. 둘 다요. 감정이 가득 찬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지우 킴은 민준 초이의 강렬한 눈빛에 배가 저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빨리 떨쳐냈다. 지금은 감정적인 혼란을 느낄 때가 아니었다. 조하, 승호리가 다시 활기를 찾으며 일어섰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는 활동으로 가득했다. 민준 초이는 변호사들과 당국과 함께 미큉 파크이 훔친 돈의 흔적을 쫓으며 끊임없이 일했다. 지우 킴은 가족 회사의 회계 장부에 몰두하며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 킴이 서재에서 문서를 검토하던 중 현관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나갔을 때 그녀는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재윤 킴. 그녀가 속삭였고 마치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결혼식 전에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던 남자가 서 있었다. 지우는 미경이 그를 위협하며 사라지도록 강요한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었다. 지우, 재현이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어. 최대한 빨리 왔어.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그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무슨 일이야? 그는 새로 온 사람을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지우는 공기 중에 감돌던 긴장감을 느끼며 두 남자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준, 이쪽은 재현이야. 내 전 남자친구야. 재현이 앞으로 나아가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네가 미경을 폭로한 사람이구나. 지우와 그녀의 아버지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민준은 재현의 손을 잡았지만 지우는 그의 자세에서 뻣뻣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준은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상황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상황을 주도하기로 결심했다. 재현,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알아. 재현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나는 도와주고 싶어. 나는 예술계 연줄이 있어서 네 아버지의 회사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필요한 해결책이 될지도 몰라. 지우는 재현을 바라보고 다시 민준을 바라보며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한편에는 첫사랑이자 미래를 꿈꿨던 재현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민준이 있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마침내 지우 김지우이 말했다. 재현 씨 제안 고마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민준 씨 전에 말씀하셨던 서류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민준과 함께 자리를 뜨자 재현의 시선이 등을 향해 꽂히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은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날 밤 지우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정략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제는 가문의 몰락, 두 명의 다른 남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었다. 저택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지우는 조용히 다짐했다. 운명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녀는 싸울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알아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던 진실을 위해 지우가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는 음흉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미경 박미경은 감방에서 복수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지우와 다른 이들이 재건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을 위협할 것이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가올 날들은 사랑, 충성,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힘을 시험할 도전들을 가져올 것이다.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김가저택은 이제 미친 듯한 활동으로 들끓고 있었다. 임시로 운영센터로 변한 서재에서는 지우, 민준, 그리고 변호사와 회계사 팀이 미경이 짜놓은 재정적 그물을 풀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었다. 몇 밤을 사운 탓에 눈 밑이 까만 지우가 서류 더미를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의 부드러운 손이 어깨에 닿았다. 고개를 들자 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녀를 마주했다. 좀 쉬는 게 어때요? 민준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일만 하셨잖아요. 지우는 웃으려 했지만 미소는 눈가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민준 씨.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려면 매분 몇 초가 중요하니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의 결의를 이해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지치면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말을 잠시 망설였다. 게다가 뭐요? 라고 질문하며 지우 킴은 그의 갑작스러운 망설임에 궁금해했다. 재윤 킴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 민준 초이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중요한 투자자들에 대한 소식이 있다고 하더군. 지우 킴은 죄책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재윤 킴이나 그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제안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못했다. 에이, 고마워, 민준.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휴식이 필요해. 그리고 아마 재윤과 이야기할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지우 킴이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는 민준 초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걱정의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다. 저택의 정원에서 지우 킴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재윤 킴을 발견했다. 오후의 태양이 그곳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인생처럼 느껴졌다. 지우, 재윤 킴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며 말했다. 널 만날 시간을 낼 수 있어서 기뻐. 재윤, 그녀가 향수와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민준이 네가 소식이 있다고 말했어. 재윤 킴의 미소는 민준 초이의 이름이 언급되자 살짝 흔들렸지만 금방 회복되었다. 그래, 나는 여러 미술품 수집가들과 업계의 사업가들과 연락을 취해왔어. 그들은 네 아버지의 사업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어. 특히 우리가 그것을 예술과 문화 세계로 재편한다면 말이야. 지우 킴은 희망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건 정말 대단해, 재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그렇지. 재윤, 킴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 킴이 손을 자신의 손 사이로 가져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지우. 이건 단지 사업 때문만이 아니야. 나는 우리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어. 지우 킴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재윤, 나는, 아니 제발 내가 말을 마치게 해줘. 그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상황이 변했고 네가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난 너를 사랑해, 지우.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리가 나며 그들을 놀라게 했다. 민준이 몇 미터 거리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가득했다. 미안해, 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야. 지우, 난 그냥 미경의 해외 계좌 중 하나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고 알려주려고 왔어. 조사를 진행하려면 내 서명이 필요해. 지우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기분이 들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금방 갈게. 재현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더 이야기하자. 알겠지? 지우가 민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두 남자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과거와 가능한 미래 사이에서 갈라진 그녀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강하게 뛰고 있었다. 저택 안에서는 승호가 2층 창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걱정과 피로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은 딸을 보며 부드러워졌다. 내 작은 지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에서 너를 지켜줄 수만 있다면. 그 순간 집사 종석이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전화가 왔습니다. 감옥에서 온 전화입니다. 승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고마워 종석, 여기서 받을게. 떨리는 손으로 승호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안녕 자기야. 미경박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울려 퍼졌다. 나 보고 싶었어? 미경, 승호이가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오 승호, 미경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난 그냥 경고하려고 했을 뿐이야. 네가 모든 걸 다 받고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승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그는 그대로 전화기를 들고 서서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지우, 김이, 민준, 최와 함께 새로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과 혼란스러운 느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지우가 침묵을 깨며 말을 시작했다. 정원에서 본 것에 대해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민준이 부드럽지만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재현김에 대한 네 감정은 내 문제야. 지우는 그의 말투에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나 혼란스러워. 모든 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변했어.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지우가 해석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알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 여기서 너를 도울 거야. 모두를 도울 거야. 지우는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말이 오고 가지 못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며 김 가문의 저택에서는 각자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고 있었다. 지우는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문의 유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다. 승호는 미경의 은근한 협박과 자신의 과오로 인해 괴로워했다. 민주는 지우에 대한 점점 커지는 감정과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 그림자 속에 숨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경의 과거와 연결된 누군가, 자신만의 비밀과 계획을 가진 누군가, 곧 김 가문의 이미 불안정한 삶의 기반을 뒤흔들 인물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가올 날들이 새로운 도전과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판은 준비되었고 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 가문의 저택 창문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검은 차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우아한 50대 여성은 자신감과 미스터리를 풍겼다. 그녀의 이름은 해수윤이었고 그녀의 등장은 이미 불안정한 김 가문의 기반을 뒤흔들기 직전이었다. 한편 저택 안에서는 지우가 혼란스러운 꿈으로 가득 찬 불안한 밤을 보낸 뒤 깨어났다. 그녀는 급히 옷을 입고 식당으로 내려갔고 창밖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승호를 발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지우는 아버지의 눈 아래 다크서클을 보며 인사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승호는 딸을 향해 지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좋은 아침 얘야, 별로 못 잤어. 사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집사 종석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손님이 오셨습니다. 자신을 해수윤이라고 부르는 여성분이에요. 당신들과 긴급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이름을 듣고 아버지가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빠, 해수윤 씨는 누구예요? 승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과거의 누군가야, 지우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그 순간 해수윤, 엘레나 베가 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존재감이 방을 즉시 가득 채웠다. 와, 정말이네. 승호 에르네스토. 세월이 내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나 보군. 지우 루시아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례지만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군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해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네가 지우겠구나.
마지막으로 널 봤을 때는 겨우 어린아이였는데 제대로 소개하겠어. 나는 해수윤, 네 아버지의 전 동업자이고 너희 가족과는 복잡한 역사가 있지. 승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해수, 이렇게 오랜만에 왜 여기에 온 거야? 승호, 해수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내 제국을 구하러 왔지.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오래된 빚을 청산할 수도 있고. 대화가 더 진행되기 전에 민준 카를로스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박한 표정이 가득했다. 해수를 보자마자 그는 갑자기 멈춰 섰고 눈에 알아보는 빛이 번뜩였다. 윤 선생님, 민준은 놀라움과 경계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해수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와, 젊은 민준 최 카를로스 멘도사 록은 운명이 이 작은 드라마의 모든 플레이어들을 다시 모이게 한 모양이네. 지우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군가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모두가 서로를 아는 것 같죠? 승호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지우. 해수, 민준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모임이 거실에 자리를 잡으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지될 정도로 짙어졌다. 승호가 말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향수가 가득했다. 20년 전 해수와 미경 그리고 나는 유망한 사업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거래를 막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일이 복잡해졌어요. 해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승호가 말하려는 건 그와 미경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거래에서 배제하고 모든 것을 차지했죠.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승호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래, 사실이야.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고 그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어. 민주는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미경이 첫 남편을 조종하고 독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해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야. 미경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승호도 배신했어. 그들은 그 거래에서 얻은 인맥과 돈을 이용해 태훈과 결혼하고 조종 게임을 시작했지. 지우는 이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해수 씨? 그리고 민준 씨는 이 모든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죠? 해수는 민준을 알아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민준은 태훈의 조수가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일했어. 그는 수년 동안 미경의 조직 내부에서 나의 정보원이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수의 말을 확인했다. 맞아요. 해수 씨는 나를 고용해 미경을 감시하고 그녀의 범죄 증거를 모으게 했어요. 하지만 리카르도와의 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나는 혼자 행동해야 했어. 지우는 다시 한번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민준은 지우에게 다가가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니야, 지우.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진짜야.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와 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승호는 폭로된 사실들로 인해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해수에게 말을 걸었다. 넌 뭘 원해, 해수? 복수. 해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 미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정의야, 승호. 그리고 한번 잃었던 것을 다시 세울 기회. 난 네 회사를 구할 자원과 인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대주주가 되고 싶어. 방 안에는 해수의 제안을 모두가 소화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폭로된 사실들과 상반된 감정들에 압도당한 듯 갑자기 일어섰다. 공기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문 쪽으로 향했다. 민준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우는 눈빛으로 그를 막았다. 아니, 민준, 제발 나 혼자 있고 싶어. 지우가 정원으로 나가면서 그녀의 머릿속은 생각과 감정들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항상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아버지가 배신과 속임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믿기 시작했고 감정을 품기 시작한 민주는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 재현은 답을 기다리며 이제는 다른 삶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미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승호, 혜수, 민준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며 감정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가문의 제국을 구할 수 있는 협상의 조건을 타진하고 있었다. 한편 감옥에서는 미경이 변호사의 면회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악의적인 미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 다시 한번 판을 뒤바꿀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해가 하늘로 떠오르며 김 가문의 저택을 비추는 가운데 모든 관련자들의 운명은 실오라기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내릴 결정들은 가족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관계의 방향까지도 결정지을 것이었다. 정원에 서 있던 지우는 며칠 전 재현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곳에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아버지와 민준을 믿어야 할까? 혜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업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일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과거에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저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미 복잡한 상황에 또 다른 층을 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판은 깔렸고 말들은 움직이고 있었으며 다음 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오후의 태양이 김가 저택 위로 서서히 지고 있었고 길게 드리운 그림자는 드러난 비밀과 거짓말을 상징하는 듯했다. 정원에서 지우는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상반된 감정과 생각들로 혼란스러웠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를 잠에서 깨웠다. 돌아서자 지우는 재현과 마주쳤고 재현은 지우의 눈에 비친 고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우, 재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야? 계속 전화했는데 재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우는 그의 품에 안겼고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재현은 그를 꼭 안아주며 지우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흐느낄 때 조용한 위로를 건넸다. 잠시 후 지우는 살짝 물러나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 재현. 우리 가족에 대해, 민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재현은 혼란과 결단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그는 말하며 근처 벤치로 그를 안내했다. 지우가 아버지, 미경, 그리고 혜수의 등장에 대한 아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재현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다양한 감정을 지나갔다. 지우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재현이 말했다. 이게 너에게 큰 부담이란 걸 알아.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재현.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 한편 저택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승호, 혜수, 민준은 계속해서 논쟁을 이어갔고 목소리가 가끔씩 높아져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할 정도였다. 네가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길 바라는 건 무리야, 혜수. 승호는 지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다른 대안이 있나, 승호? 내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을 잃을 거야. 적어도 이렇게 하면 사업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우를 보호할 수 있어. 침묵 속에서 이 논쟁을 지켜보던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만약 우리가... 그의 말은 현관 초인종 소리에 끊겼다. 잠시 후 집사 종석이 방으로 들어왔고 평소와는 달리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종석이 말했다. 김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승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야, 종석? 집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거실 문 앞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위험 있는 풍채와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였다. 안녕, 승호. 새로운 남자가 방을 가득 채우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이야. 승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훈,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태훈 김, 즉 미경의 첫 번째 남편으로 알려진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게 바로 미경이 모두가 믿기를 바랐던 거야. 이 선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혜수가 가장 먼저 놀람에서 벗어났다. 이제 일이 훨씬 재미있어지겠네. 그녀가 말했다. 입가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민준 por su parte.
parecía estar en estado de shock. Señor Kim, dijo finalmente, nosotros pensamos que Mi Kyung lo había... Tae-hun levantó una mano, deteniendo las palabras de Min-jun. Lo sé, muchacho, y en cierto modo lo hizo. Pero esa es una historia para otro momento. Ahora creo que tenemos asuntos más urgentes que atender. En ese momento, Ji-woo y Jae-hyun entraron en la habitación, deteniéndose abruptamente al sentir la tensión en el aire. ¿Papá?, preguntó Ji-woo, su mirada pasando de su padre al desconocido. ¿Qué está pasando? Seung-ho, aún visiblemente conmocionado, hizo las presentaciones. Ji-woo, este es Tae-hun Kim, el primer esposo de Mi Kyung. Los ojos de Ji-woo se abrieron de par en par. Pero, ¿cómo? Tae-hun se volvió hacia Ji-woo, su expresión suavizándose. Es una larga historia, querida. Una que implica traición, engaño y un plan de venganza que ha tardado años en desarrollarse. Jae-hyun, sintiendo la necesidad de proteger a Ji-woo, dio un paso adelante. Disculpe, señor Kim, pero ¿qué significa todo esto para la familia Kim? ¿Para Ji-woo? Tae-hun miró a Jae-hyun con interés. Ah, otro jugador en este drama. ¿Y tú eres? Jae-hyun Kim, respondió, sosteniendo la mirada del hombre mayor. 가족과 가까운 친구. 알겠어. 태훈이 중얼거리며 그룹을 향해 돌아섰다. 그 말은 재현아 카드가 다시 섞일 거라는 뜻이야. 미경이는 내가 게임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복귀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야. 혜수는 흥미롭게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중 끼어들었다. 태훈, 당신은 항상 극적인 등장을 잘하죠. 하지만 정확히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거예요? 태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동맹을 제안하는 거야, 혜수. 너와 나, 그리고 김 가문이 함께하면 승호의 제국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미경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있어. 방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태훈의 제안을 곱씹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압도당한 기분이 들며 재현의 손을 찾았고 그의 존재에서 위안을 얻었다. 승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이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모두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 태훈, 혜수, 민준,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야. 그룹이 충격적인 밤을 준비하는 동안 주립교도소에서는 미경이 창백하고 떨리는 상태로 한 소식을 받았다. 그의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렸다. 김 부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훈, 그는 살아있습니다. 미경은 오랜만에 통제권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거짓말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다. 김 저택으로 돌아와서 태훈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무도 정원 덤불 속에 숨어있던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복잡한 이야기에 또 다른 층을 추가하려고 했다. 그 밤은 길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 달이 하늘에 떠올라 은빛 빛으로 저택을 비추는 동안 모든 관련자들의 운명은 새로운 패턴으로 짜여질 때를 기다리며 실오라기에 매달려 있었다. 김저택에서의 밤은 길고 감정적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첫 번째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어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김태훈은 그의 이야기를 마쳤고 그 이야기는 속임수, 생존,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이야기였다. 지우는 재현과 민준 사이에 앉아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썼다. 그녀의 아버지 승호는 단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과거 실수들이 얼굴의 주름마다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럼 지우가 방에 깔린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가 네가 죽은 줄 알았던 그동안 너는 복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와 후회가 섞인 눈빛을 보였다. 그렇다, 지우. 미경이 나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됐을 때 살아남아 결국 그녀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내 죽음을 가장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증거를 모을 시간과 자유를 줬다. 혜수는 집중하며 듣고 있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니 정확히 어떤 계획인가요, 태훈 씨? 내 계획은, 태훈이 대답했다. 내가 모은 증거를 이용해
미경을 그녀의 범죄로 감옥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내게서 훔친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가족이 그들의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화 내내 대부분 침묵을 지켰던 승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훈, 혜수, 내가 과거에 너희를 실망시켰다는 걸 안다. 내 행동 미경과의 공모는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나는 너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내 딸을 위해 이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취약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력한 사업가가 아닌 자신의 실수로 무너진 한 남자가 구원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침묵 속에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있던 민준이 일어섰다. 김 선생님, 제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태훈이 손을 들어 민준을 말렸다. 필요 없다, 민준. 네가 혜수에게 고용되어 미경을 감시했다는 걸 안다. 그리고 네 행동이 항상 투명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도 안다. 지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상반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그의 속임수로 인한 상처가 아직 생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눈에 비치는 진심과 그녀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뚜렷한 후회를 부인할 수 없었다. 지우를 위한 침묵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이 흥미롭긴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 가문의 기업들에게는, 지우에게는? 혜수는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친근한 미소처럼 보였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재현.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제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 혜수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태훈의 자산, 혜수의 예술계 인맥, 그리고 김 가문의 남은 재산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우는 가슴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속임수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도 뭔가 좋은 것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계획의 세부 사항들이 구체화되었다. 태훈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이용해 미경이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었다. 혜수는 비즈니스와 예술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을 재구조화하고 다각화할 계획이었다. 승호는 대부분의 지배권을 내줄 것이지만 이사회에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지우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새로운 기업의 젊고 신선한 얼굴로 지정되어 수익의 일부를 노숙자 지원과 신진예술가 후원에 사용할 재단을 이끌게 되었다. 그룹이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는 동안 저택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종석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그는 승호를 향해 말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경 부인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룹은 급히 정문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2명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미경이 서 있었다. 평소의 완벽한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 그녀는 도끼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가족 모임이네. 태훈, 사랑하는 내 남편, 네가 살아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태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이제 끝이야, 미경. 내 범죄, 내 조작들. 오늘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미경 박은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이제야 시작일 뿐이야. 여기 있는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승호, 혜수, 너희들 중 누구도 손이 깨끗하지 않아. 그때 지우, 김은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미경. 몇 년 동안 너는 불화와 고통을 심어왔어.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삶을 파괴했어. 하지만 오늘 이걸로 끝이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래, 모두 실수를 저질렀어. 모두 비밀과 후회가 있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어. 우리의 실수로 생긴 잔해 위에 더 나은 것을 세울 기회야. 그녀의 말은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듯했다. 심지어 미경도 잠시 동안 오만함의 가면을 벗은 듯 보였다. 경찰관들은 태훈, 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가진 증거 일부를 확인한 후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도록 미경을 데려갔다. 경찰차가 멀어지면서 지우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저택 입구에 모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아버지, 태훈, 혜수, 민준, 재현. 그들 각자는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에 드라마틱한 역할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녀의 미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럼 그녀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 후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다. 새벽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구조 조정이 확실히 진행되었다. 지우는 재현과 그의 예술계 경험의 지원을 받아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민주는 많은 고민과 지우와의 솔직한 대화 끝에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길과 구원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지만 어디에 있든 재단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승호는 태훈과 혜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경이 수년 동안 쌓아온 부패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과 지식을 사용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했다. 그 치명적인 아침으로부터 1년 후 지우는 이제 새벽 재단의 본부로 탈바꿈한 김저택의 옥상에 서 있었다. 그녀 옆에는 재현이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손과 깊이 맞잡혀 있었다. 무슨 생각해? 재현이 물었다. 지우의 멀리 떨어진 시선을 눈치챈 듯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짝 꼭 쥐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 중이야. 그토록 많은 고통과 배신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잖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야.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렸다. 승호, 태훈, 혜수가 나타났고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지우야, 승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주택 프로그램의 첫 수혜자들이 도착했어. 내려가서 만나볼래? 지우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수개월간의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었다. 그룹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지우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제된 결혼과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에서 그들은 희망과 구원의 미래를 만들어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며 그들은 삶의 새로운 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원을 찾는 아버지, 이제는 동지가 된 옛 라이벌 태훈과 혜수, 그리고 폭풍 속에서 그녀의 닻이 되어준 재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맞이할 것임을 알았다. 밖에서는 태양이 도시 위에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는 김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했다. 두 번째 기회, 다시 찾은 사랑, 그리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희망에 찬 얼굴들로 가득한 로비로 열리자 지우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녀의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었다. 구원, 사랑, 그리고 진실과 연민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